늦은 밤, 신혼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수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결혼 반년.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지만 밤이 올 때마다 마음이 잔잔히 흔들렸다. 샤워를 마친 민호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다가오자 그는 먼저 말했다. 오늘은 피곤하면 그냥 자자. 나는 괜찮아. 그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엔 미안함과 막막함이 섞여 있었다. 둘은 등을 맞대고 누웠고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만 방안을 채웠다. 다음 날 수지는 엄마 정숙을 찾아갔다. 현관에서부터 걸음걸이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챈 정숙은 따뜻한 차를 내주며 묻지 않고 기다렸다. 결국 수진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우린 서로 사랑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오빠도 힘들어. 정숙은 한동안 말없이 딸의 손을 감싸 쥐었다. 부끄러워하지 마. 사랑을 지키는데 필요한 건 용기와 방법이야.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전문가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 너희 둘만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그날 저녁, 정숙은 민호에게 연락해 식탁에 마주 앉았다. 그녀는 비난 대신 공감으로 시작했다. 너도 힘들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아프지 않게 하려고 애쓰지만 내가 더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종이에 3가지를 적었다. 대화, 속도, 도움. 이건 너희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야. 서두르지 말고 말로 먼저 손을 잡아. 그리고 필요하면 도움을 구하자. 민호는 종이를 받아 조용히 접었다. 답이 완벽하진 않아도 길의 첫 표지판은 분명해 보였다. 밤, 신혼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작은 메모를 냉장고에 붙였다. 우린 팀이야. 천천히 가도 함께 가자. 수지는 그 문장을 읽고 오랜만에 안도의 숨을 쉬었다. 두 사람의 방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침묵의 결이 달라졌다. 이제 그 침묵은 포기 대신 기다림과 약속을 품고 있었다. 고마워 오빠. 수진이 속삭이자 민호는 손을 내밀었다. 말로 먼저 손을 잡는 연습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연습이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조용히 불을 밝혔다. 정숙은 그날 밤 혼자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세월 속에서 그녀는 늘 강해져야 한다는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하지만 막상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딸과 사위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정숙의 눈길은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사진 액자에 멈췄다.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옛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시절엔 서로의 말 한마디에도 위로를 받았는데 지금의 젊은 부부는 그런 여유를 잃어버린 듯 보였다. 며칠 뒤 민호가 퇴근 후 잠시 정숙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정숙은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 알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서로가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야. 민호는 그 말에 잠시 안도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정숙은 그에게 천천히 말했다. 너희 둘이 꼭 기억해야 할 건 사랑은 속도가 아니라 마음이야. 말로, 눈빛으로, 작은 행동으로 서로를 먼저 안심시켜줘야 해.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울림이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되뇌었다. 서두르지 말자. 말로 먼저 손을 잡자. 밤이 깊어가면서 정숙은 창밖 불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 역시 외롭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6해. 그녀의 집은 늘 조용했고 대화 상대도 많지 않았다. 딸과 사위의 문제를 걱정하다 보니 오히려 자기 안에 오래된 빈자리가 더 선명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내 외로움은 내 몫이지. 아이들까지 짐지을 순 없어. 그날 이후 정숙은 더욱 자주 딸의 집을 들렀다. 식사를 함께하며 사위에게는 격려를, 딸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건넸다. 수지는 처음엔 어머니의 관심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에 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속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최소한 지금은 딸과 사위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고 싶었다. 며칠이 지나고 주말 오후 정숙의 집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수진이 장을 봐 온 반찬을 꺼내 놓으며 엄마, 요즘 회사 일도 많고 마음도 복잡했는데 이렇게 함께 있으니 한결 편해 하고 털어놓았다. 민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장모님 덕분에 숨을 고를 수 있어요 라고 덧붙였다. 정숙은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작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비록 완벽한 해답은 없지만 함께 앉아 웃고 밥을 먹는 순간만큼은 분명히 회복의 힘이 있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딸이 힘겹게 웃고 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숙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며 수진에게 물었다. 요즘 잠은 잘 자니?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럭저럭요. 가끔은 눈을 뜬 채 밤을 지새우기도 해요. 하고 대답했다. 그 짧은 말 속에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그 말에 표정이 굳어졌고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식사가 끝난 후 정숙은 조용히 딸을 불러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진아, 어떤 문제든 혼자 감당하려 하면 더 힘들어져. 내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남편에게 전해. 솔직한 감정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 된단다. 수진은 눈가가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어려움이 있어도 혼자 삼키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부부 사이에도 벽처럼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다. 정숙은 집안일을 정리하다가 잠시 거실에 앉았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고 노을빛이 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빛을 보며 정숙은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남편을 잃은 뒤 자신의 고독을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긴 시간. 그런데 이제는 딸 부부의 문제를 보면서 자신도 결국 같은 길을 걸어왔음을 느꼈다. 사랑과 외로움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낯설어지지 않는 그림자 같은 것임을. 그날 저녁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용히 다짐했다. 말로 먼저 손을 잡자. 눈을 피하지 말자. 그는 아직 서툴지만 그 작은 다짐이야말로 두 사람을 다시 하나로 묶어줄 시작일 수 있었다. 그리고 정숙은 창가에 서서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기도했다. 부디 서로를 지켜줄 수 있기를.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고치다 말고 손을 멈췄다. 얼굴빛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 밑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화장품을 내려놓고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해야 하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두려움으로 변해가는 현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민호 역시 직장에서 하루 종일 집중을 잃었다. 동료가 농담을 던져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고 서류를 넘기다가도 무심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자책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조급한 걸까? 머릿속엔 끝없는 질문이 맴돌았다. 그럴수록 퇴근길 발걸음은 더 무거워졌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수지는 젓가락을 몇 번 움직이다가 조용히 내려놓았다. 민호도 고개를 숙인 채 밥알만 헤아렸다. 고요한 집안의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리는 듯했다. 마침내 민호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수진아, 우리 혹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어때? 순간 수지는 젓가락을 움켜쥔 채 굳어졌다. 그런 걸 어떻게 말해요? 창피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촉촉해졌다. 민호는 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 네가 부끄럽다면 내가 대신 물어볼 수도 있어. 우리 둘이 계속 이렇게 아픈 채로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나 수지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오랫동안 참아온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고통은 민호에게 더 선명히 보였다. 밤이 깊어가자 수지는 불 꺼진 방에서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옆에서 민호의 숨결이 고르게 들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독하게 깨어 있었다. 내가 정말 약한 걸까? 아니면 용기가 부족한 걸까? 수지는 그렇게 자책하며 베개를 끌어안았다.
한편 민호도 같은 방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로 등을 맞댄 채 두 사람은 같은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 정숙은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다가 오랜 직장 동료 강 부장을 우연히 만났다. 정숙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쓸쓸했다.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낸 지 벌써 몇 해, 그 고독이 깊게 배어있는 듯했다. 정숙은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이렇게 다시 만나니 참 반갑네요. 두 사람은 간단히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다. 대화는 평범했지만 오랜만에 또래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만으로도 정숙은 묘한 따뜻함을 느꼈다. 강 부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혼자 지내시느라 많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히 털어놓았다. 익숙해졌다고 하지만 가끔은 참 외롭죠. 그 말에 강 부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가끔은 누군가와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마음은 흔들렸다. 딸과 사위의 문제로 이미 복잡한데 이제는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오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였다. 나는 그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따뜻한 손길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정숙에게 들렀다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정숙은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민호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다. 그분이 장모님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소리에는 놀람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정숙은 차분히 말했다. 그냥 외로운 마음을 나누자는 뜻일 뿐이야. 큰 의미는 없어. 하지만 민호는 속으로 이상한 질투와 혼란을 느꼈다.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정숙은 그런 그의 눈빛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꼬여버리면 안 되는데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딸과 사위가 서로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는 것이라고. 그러나 창밖 어둠 속으로 퍼져나가는 마음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강 부장과의 만남 이후 정숙의 마음은 하루하루 흔들렸다. 혼자가 익숙하다 믿었지만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온기를 느끼자 오래된 공허가 되살아났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두려웠다. 딸과 사위의 관계가 아직도 위태로운데 자신까지 흔들린다면 모두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수지는 퇴근 후 어머니 집에 들렀다. 얼굴이 한결 밝아진 듯 했지만 정숙은 딸의 눈빛에서 여전히 불안의 그림자를 읽어냈다. 엄마, 요즘 민호가 많이 달라졌어. 예전보다 더 다정하고 조심스러워. 수진이 말하며 살짝 웃었다. 그 미소를 본 정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스쳤다. 민호도 애쓰고 있구나.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뒤엉켜 있을까? 그날 밤 정숙은 홀로 앉아 일기를 펼쳤다. 펜 끝이 떨리며 흰 종이 위에 글자가 새겨졌다. 나는 어디까지가 어머니이고 어디부터가 한 인간일까? 나도 누군가의 손길이 그립다. 하지만 그 마음이 내 아이의 행복을 해친다면 결코 허락될 수 없지. 글을 적다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고 종이에 눈물이 번졌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출근길에 정숙의 집 앞에서 우연히 그녀를 마주쳤다. 잠시 멈춰선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다. 장모님, 요즘 괜찮으세요? 민호의 물음에 정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냥 나도 나이가 드니 외로움이 좀 커질 뿐이지. 그 말에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순간 그의 가슴에 알 수 없는 먹먹함이 차올랐다. 그날 저녁, 정숙은 창가에 서서 창밖 불빛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저마다의 창에 불이 켜지고 꺼졌다. 그 불빛들은 모두 누군가의 삶과 온기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도 언젠가 다시 누군가와 웃을 수 있을까? 그 목소리는 허공으로 스며들었고 대답 대신 찬 바람만이 커튼을 스쳤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부엌 창가에 서서 저녁거리를 준비하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다. 칼끝에 남은 채소 조각보다 마음속 허전함이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홀로 밥을 짓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옛 추억에 자주 매달렸다. 남편과 함께 웃으며 반찬을 나누던 기억, 그리고 그 따뜻한 대화의 빈자리가 점점 선명해졌다. 그 무렵 민호는 회사에서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마음이 흔들렸다. 민호야, 결혼은 결국 서로 맞춰가는 거야. 완벽하게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동료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의 가슴을 깊게 울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모님, 잠깐 뵈어도 될까요?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허락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잘하려고 해도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수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정숙은 그 말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의 진심 어린 눈빛 속에서 젊은 부부의 불안과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잠시 후 정숙은 차분하게 말했다. 민호야, 너는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어. 하지만 사랑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 조급해하지 말고 작은 온기를 서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으며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했다. 대화를 마친 뒤 민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천천히, 더 진심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정숙은 그를 배웅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남았다. 그것은 단순히 사위에 대한 연민일까? 아니면 자신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의 흔적일까? 정숙은 스스로에게 질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정숙은 창밖 별빛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속에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구나. 시간은 흐르고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가을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다. 정숙은 홀로 지내는 집안에서 더욱 깊은 적막을 느꼈다. 가끔은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기도 했지만 결국 끄고 나면 고요가 더 크게 밀려왔다. 그녀는 오래된 찻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앉아 생각했다. 내 삶에도 아직 누군가를 맞이할 자리가 있을까? 그 무렵 민호는 회사에서 잦은 야근으로 지쳐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가장 큰 무게는 여전히 아내와의 관계였다. 그는 더 다정해지려 노력했지만 수진의 눈빛 속 피로와 긴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루는 우연히 정숙에게서 받은 조언이 떠올랐다. 말로 먼저 손을 잡아라. 서두르지 말고. 민호는 그 말을 곱씹으며 작은 변화를 시작했다. 출근 전 아내에게 오늘도 힘내자 라고 속삭이거나 집에 돌아와 먼저 안부를 물었다. 사소한 말 한마디였지만 수진의 표정은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정숙은 그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안도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이 건넨 말 한마디가 딸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었음을 느끼며 뿌듯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꾸 민호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정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나는 그저 어머니일 뿐인데. 며칠 뒤 정숙은 다시 강 부장을 마주쳤다. 마트 앞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은 지난번보다 더 지쳐 보였다. 정숙 씨, 오늘도 장 보러 오셨군요. 그는 웃으며 말을 걸었지만 웃음 속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정숙은 잠시 멈칫하다가 답했다. 네, 그냥 필요한 게 있어서요. 두 사람은 몇 마디 안부를 나누었지만 강 부장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함께 식사라도 하실래요? 혼자 먹는 밥이 지겨워서요. 정숙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잠시 침묵에 잠겼다. 마음속에는 두 갈래의 길이 겹쳐 보였다. 하나는 여전히 혼자 강해져야 한다는 다짐의 길, 다른 하나는 누군가와 함께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길. 그녀는 아직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감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웠다. 며칠 뒤, 정숙은 부엌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다. 강 부장의 제안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다. 혼자 지내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누군가와 다시 삶을 나눌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막상 그런 기회가 다가오니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두려웠다.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건 아닐까? 수진이와 민호에게 더 짐이 되진 않을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다가 결국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창밖으로 고개를 떨궜다. 그 시각 민호는 회사에서 회의가 끝난 뒤 조용히 휴게실에 앉아 있었다. 며칠 전 장모와의 대화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정숙이 외로움이 더 커질 뿐이지라고 말하던 순간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간절한 마음처럼 보였다. 민호는 한참 동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 다짐했다. 나도 내 아내를 지키고 장모님께도 의지가 될 수 있어야 해. 주말 수지는 오랜만에 엄마 집을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민호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문이 열리고 정숙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세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그러나 수진이 먼저 환하게 웃으며 팔짱을 끼자 분위기는 서서히 풀렸다. 점심을 먹으며 수진은 즐겁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민호와 정숙은 서로 눈길을 피하며 조심스러웠다. 그 미묘한 긴장은 두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공기였다. 식사 후 수진이 잠시 방으로 들어간 사이 정숙은 민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네가 요즘 참 많이 애쓰는 게 보여. 수진이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고. 민호는 그 말에 잠시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차올랐다. 그는 장모의 말 속에서 단순한 위로 이상의 울림을 느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퍼져나갔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행복하게 말했다. 엄마도 좋아 보이고 우리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오빠, 이제 괜찮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을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각자가 품은 외로움은 끝내 풀리지 않는 그림자일까? 가을이 깊어가자 정숙의 집 앞 은행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졌다. 노란 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삶도 저 잎처럼 언젠가는 떨어져야 하지만 떨어지는 순간까지 빛나야 하지 않을까. 외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감각을 붙잡으려는 듯 그녀는 작은 일상에 더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차를 우리며 향기를 음미했고 저녁에는 라디오 속 사연에 귀를 기울이며 낯선 이들의 고백 속에서 위로를 얻었다. 민호는 여전히 갈등 속에 있었다. 그는 수진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정숙의 말 한마디와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어느 날 그는 아내와 함께 산책하다가 무심코 말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건 결국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닐까 싶어. 수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맞아. 오빠가 요즘 더 많이 이야기해줘서 좋아. 그 웃음을 본 민호는 잠시 마음이 놓였지만 깊은 속마음까지는 감추어 두었다. 한편 강 부장은 여전히 정숙 근처를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나의 길은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 내 허전함은 다른 방법으로 채워야 해. 그리고 차분히 그에게 거리를 두며 정중히 선을 그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 믿었지만 밤이 되면 다시 쓸쓸함이 찾아와 그녀를 시험했다. 어느 늦은 저녁, 정숙은 거실 불을 끄고 창문 앞에 서 있었다. 멀리 아파트 단지 불빛이 반짝이며 마치 별처럼 깜박이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속삭였다. 내 마음은 아직도 사랑을 갈망하지만 그 사랑이 누구를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만이 아닌 오래 묵은 감정을 흘려보내는 눈물이기도 했다. 그리고 며칠 뒤 민호와 수진이 다시 정숙의 집을 찾았다. 세 사람은 함께 앉아 따뜻한 저녁을 나누며 소소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웃음이 오갔고 어색한 긴장은 조금씩 옅어졌다. 하지만 민호와 정숙은 눈길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 깊은 울림을 느꼈다. 그 울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서로가 여전히 인간으로서 지닌 외로움과 그리움이 부딪히는 소리였다. 그날 밤, 정숙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삶은 여전히 복잡하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며 웃었다.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답일지 모른다. 겨울이 다가오자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정숙의 집도 한층 더 고요해졌다. 창밖으로 내리는 첫눈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지난날의 선택과 감정이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세월은 그녀에게 그 모든 것을 안고 살아갈 힘을 조금씩 가르쳐주고 있었다. 민호는 요즘 더욱 바빠졌다.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갔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수진이의 따뜻한 미소가 그를 붙잡았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조금씩 더 다가가려는 노력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민호의 깊은 내면 어딘가에는 여전히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남아 있었다. 정숙과의 대화에서 느꼈던 따뜻한 울림이 종종 떠오르곤 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수지는 신이 나서 회사 이야기를 쏟아냈고 민호도 맞장구 치며 웃어주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놓였지만 동시에 묘한 쓸쓸함이 스며들었다. 자신이 더 이상 삶의 중심이 아닌 그저 지켜보는 자리로 물러나야 한다는 사실이 선명히 다가왔기 때문이다. 식사가 끝난 후 정숙은 설거지를 하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이제 그저 든든한 뒷배가 되면 되는 거야. 내 감정은 나 혼자 간직하면 돼.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후회보다는 결심에 가까웠다. 밤이 깊자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다. 아파트 단지 위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고 그 속에서 그는 정숙과 눈길을 교환하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러나 곧 고개를 흔들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수진만 바라보자. 나의 선택은 분명해야 한다. 그날 정숙은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사람의 마음은 늘 흔들리지만 결국 지켜야 할 것은 사랑하는 이들의 행복이다. 내 빈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오늘 아이들의 웃음을 지켰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 첫눈을 바라보았다. 차갑지만 고요한 풍경 속에서 정숙은 오래간만에 작은 평온을 느꼈다. 해가 짧아지고 겨울밤이 길어지자 정숙의 집은 더욱 조용해졌다. 저녁 식탁에는 혼자 앉아 국을 데우는 일이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부쩍 과거를 떠올렸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한 따뜻한 밥상, 그리고 아이가 어린 시절 웃으며 뛰어다니던 소리.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기억은 정숙의 가슴을 울렸다. 민호와 수지는 나름대로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가끔 말없이 흐르는 공기가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어느 날 수지는 퇴근 후 거울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도 웃고 싶어. 예전처럼 환하게. 그녀의 눈가에는 피곤함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희망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함께 교회로 잠시 나들이를 나갔다. 겨울 햇살은 희미했지만 하얀 눈이 덮인 들판은 오히려 따뜻한 빛을 품고 있었다. 수지는 오랜만에 아이처럼 웃으며 눈을 손에 쥐었고 민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렸다. 정숙도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모두 조금씩이라도 다시 웃을 수 있어.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고요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수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졸음에 겨워 있었고 민호는 핸들을 잡은 채 무언가 다짐하는 듯 표정이 단단해졌다. 뒷좌석에 앉은 정숙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부디 이 아이들이 끝까지 서로를 붙잡아 주기를. 그리고 나도 다시 나만의 길을 찾아야지. 그날 밤 정숙은 다시 일기를 꺼내 썼다. 외로움은 여전히 나와 함께 있지만 오늘 본 아이들의 웃음이 내 마음을 덮어주었다. 삶이란 결국 이토록 작은 순간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닐까. 펜 끝이 멈출 때 그녀는 창밖 달빛을 올려다보았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은 은은히 따뜻해지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자 정숙은 스스로를 더욱 단단히 다잡으려 했다. 아침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차가운 바람 속에 마음을 가라앉히곤 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흔들리지 말자. 나의 외로움은 내가 안고 가는 거야. 그렇게 다짐했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다. 한편 민호는 작은 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먼저 아내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고 때로는 불을 꺼진 부엌에서 몰래 설거지를 하며 수진의 피로를 덜어주려 했다. 그 사소한 노력들이 쌓이자 수진의 표정도 점차 부드러워졌다. 어느 날 수진은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오빠,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 고마워. 그 말에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웃었다. 그러나 민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설명하기 힘든 울림이 남아 있었다. 장모의 눈빛과 말 속에서 느꼈던 따뜻한 위로가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그 생각을 억누르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제는 오직 수진만 바라보자. 그래야 옳다. 하지만 그 다짐 뒤에는 어쩔 수 없는 혼란이 따라붙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민호는 그 이야기에 맞장구를 쳤다. 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가슴이 저릿해졌다. 자신은 늘 지켜보는 자리에서만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이 다시금 선명해졌기 때문이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자 정숙은 민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수진이가 조금씩 웃음을 되찾는 게 보여? 민호는 순간 대답을 하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섞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결심은 진심이었다. 그날 밤, 정숙은 일기장을 열어 적었다. 나는 여전히 흔들리지만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다. 내 길은 분명하지 않아도 최소한 누군가의 등을 떠밀어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희뿌연 하늘 아래 가만히 내리는 눈송이들이 마치 속삭이듯 말했다. 괜찮아. 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 설 명절이 다가오자 정숙의 집에도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돌았다. 작은 부엌에서 떡국을 끓이는 동안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마치 오래된 기억들을 불러오는 듯했다. 예전엔 남편이랑 아이가 옆에서 도와주곤 했지. 정숙은 잠시 멈춰서서 그때의 웃음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흔들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그 기억에만 머무르지 않고 눈앞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명절 당일 민호와 수진이 찾아왔다. 세 사람은 함께 둘러앉아 떡국을 나눴다. 수진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온기가 흘렀고 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이런 순간이 바로 내가 바라던 거였어. 식사 후 수진이 잠시 밖으로 전화를 받으러 나가자 정숙과 민호는 거실에 단둘이 남았다. 짧은 정적 속에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모님, 늘 저희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장모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숙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차분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호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울림이 있었지만 정숙은 곧 시선을 거두며 차잔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어머니일 뿐이다. 내 감정은 내 안에서만 머물러야 한다. 스스로에게 다시금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밤 정숙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웃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의 외로움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가족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버틸 힘이 된다. 창밖으로 흰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고 그 눈송이들 속에서 정숙은 잠시 평온을 느꼈다. 봄 기운이 서서히 다가오자 정숙의 집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창가에 두었던 화분에서 새순이 돋아났고 햇살이 길게 거실 바닥을 비추었다. 정숙은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네. 나도 조금씩 새로워질 수 있겠지. 민호와 수진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민호가 작은 배려들을 이어가자 수진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수진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 우리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것 같아. 아직 완벽하진 않아도
이대로라면 괜찮을 것 같아.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이제는 끝까지 지켜내자. 한편 정숙은 강 부장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그는 몇 번 더 만남을 제안했지만 정숙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내 삶에 필요한 건 새로운 인연이 아니라 내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마음속 공허함은 다른 방법으로 채워나가기로 했다. 책을 읽고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며 하루를 조금 더 단단히 채웠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정숙의 집에 모였다. 소박한 식탁 위에 된장찌개가 올려졌고 수지는 엄마, 이런 집밥이 제일 좋아 라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그렇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저희가 많이 버틸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가족이란 게 원래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거지. 너희가 웃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그날 밤 정숙은 다시 일기를 꺼냈었다. 나는 여전히 외롭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오늘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인생은 늦게라도 빛을 찾을 수 있는 길이다. 창밖 봄바람이 살며시 커튼을 흔들었고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 깊은 평온을 느꼈다.